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최신 기출문제 풀이 제49회 실기편 풀어보겠습니다. 화성 상사입니다. 문제 1번 회사 등록 메뉴 열고요. 자, 사업자 등록증 보고 틀린 내용 찾아서 수정하자라는 문제입니다. 자, 뭐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자, 대표자명 이윤정 맞고요. 개업 연월일 맞습니다. 그리고 소재지 권성구 구운동 911번지 맞고요. 업텟 도소매 업텟 틀렸네요. 제조가 아니고 도소매. 자, 업텟 틀렸네요. 그리고 종목은 맞습니다. 그래서 업텟을 고치자라는 거죠. 그리고 관할 세무서 용인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수원 세무서로 고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고치자. 업텟 세무서 두 개 고쳐볼까요? 업텟 도소매 도소매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것 같고요. 용인이 아니고 수원 세무서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자, 2번 다음은 화성 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틀린 부분 수정하자라는 거죠. 괄호 열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금의 자본금은 적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도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자, 일단 손익계산서 봅시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틀린 항목들 찾아보겠습니다. 자, 매출액 맞고요. 매출 원가가 틀렸다. 매출 원가가 틀렸네. 자, 이거 나중에 뭐가 틀렸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그리고 급여가 지금 틀렸습니다. 급여와 복리후생비가 두 개가 항목이 지금 두 개 뒤바뀌었다는 거죠. 금액이. 자, 이거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여비교통비 30만 원, 수도강렬비,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그리고 지급임차료 보험료, 그리고 차량 유지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가 현재 없네요. 광고선전비가 없으니까 누락된 거 추가로 입력하자는 겁니다. 이자 수익, 자비익, 이자 비용, 기부금 4개는 맞고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급여, 복리후생비 먼저 고칠까요? 급여 600만 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280만 원. 자, 그리고 광고선전비가 없었다. 그러면 F2 키 누르고요. 광고선전비 얼마였습니까? 100만 원. 자, 추가 입력하고요. 상품 매출원가 클릭하면 보조창 뜹니다. 여기서 뭐가 누락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기초 상품 맞고 단기 매입 맞는데 기말 재고가 입력이 안 돼 있네요. 근데 기말 재고는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해 보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상품이 입력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상품 기말 재고액을 1,270만 원 입력하자는 거죠. 여기서 F2 키 누르고요. 상품 그리고 1,270만 원. 자, 입력하고요. 자, 보니까 어떻게 대차 차익이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본금이 제대로 입력돼 있다라고 준 이유가 뭐 이 상품을 지금 입력할 거니까. 그래서 대차 차익이 지금 없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더 이상 수정할 거 없다는 거 확인하려면 아까 그 단서가 필요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어제 재무상태표는 입력이 완료됐고요. 종료 버튼 누르고 그리고 손익계산서 와서요. 다시 상품 매출원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1,270만 원 재무상태표에 입력했던 금액이 반영되어 있네요. 그러면 확인 누르고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1404000. 그러면 이제 잘 손익계산서도 입력이 잘 되어 있구나 우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료 버튼 누르고요. 자, 닫고 자, 문제 3번 넘어갑시다. 신규 거래처가 있어서 추가 등록하랍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열고요. 몇 번으로 코드 번호 550으로 하고 홍은 상사랍니다. 자, 유형은 거래처 유형은 동시로 선택한답니다. 자, 고정값인 동시로 그러면 따로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엔터키 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550 홍은상사 550 홍은상사 은상사. 자, 유형은 동시. 그래서 오른쪽에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입력해보자는 거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 11022 다시 11022 15684 그리고 대표자 상명 정은성 그리고 업태 종목은 소매 완구 그리고 주소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02.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네요. 자, 종료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화성 상사는 전화요금 절감을 위해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적요 등록을 하래요. 통신비 계정 과목에 대해서. 뭐 판매 관리비에 있는 통신비 찾아서 입력하면 되겠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열어서요. 판매 관리비 클릭하고요. 여기서 통신비 찾으면 되겠네요. 통신비 여기 바로 보이네. 여기에 대해서 적요 현금 적요 5번에 클릭하래. 입력하래. 현금 적요 5번 여기에 5번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요금 지급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자, 종료 버튼 누르고요. 자,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뭐가 출제되었는지 봅시다. 7월 14일 당사 사무실 임차료 50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첫 번째 되게 좀 쉽게 나왔다. 그죠?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판매 관리비 있는 임차료 입력하자.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그거 입력하면 되겠다. 7월 14일 7월 14일 자, 차변에 임차료 800번 대인 819번 임차료 50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자, 현금으로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1번 완료. 2번 8월 6일 평창 왕구에 문구 50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 중 300만 원은 뭘로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대요.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받았다. 뭘로 회계 처리합니까?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하니까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자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인식하면 되겠다. 그죠? 현금, 외상 매출금 각각 나누어서 인식하자. 8월 6일 자, 대변에 자, 402 있는 거 알지만 우리 조회해서 입력합시다. 상품 매출 401번 500만 원 그리고 차변으로 뭘로 들어왔다고? 현금으로 처리하자고요. 현금으로 300만 원만큼은 현금으로 처리하고요.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만 외상 매출금으로 어디에 대한 평창 왕구에 대해서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2번 완료. 3번 자 2번 쉬운 거래지만 우리 자주 출제되는 전형적인 매출에 관한 회계 처리 문제였습니다. 자, 유형 한번 눈에 또 익히시고요. 자, 3번 8월 10일 컴퓨터의 품질 검사를 위해 오리공업으로부터 기계장치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120만 원에 구입하였다.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기계장치를 매입하면서 외상으로 하였다. 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게 핵심이었다. 그죠?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거 무슨 계정만 쓸 것인지 그거 묻는 게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8월 10일 기계장치랍니다. 차변에 기계장치 금액은 얼마짜리요? 120만 원. 120만 원짜리 기계를 구입했는데 결제를 뭘로 했냐면은 50만 원은 현금으로 줬대요. 50만 원은. 그런데 나머지 70만 원은 미지급금으로. 어디입니까? 거래처가 오리공업에 대한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자, 4번 10월 12일, 9월 14일에 매입 계약한 우리 상사에서 판매용 문구를 150만 원에 매입하였다. 판매용 문구 뭡니까? 상품 매입 거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금으로 미리 줬던 게 15만 원 있더랍니다. 그거 선급금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선급금에 대해서 선급금을 먼저 차감시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현금 또는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하자. 전형적인 상품 매입 거래. 자, 우리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고 풀고 나서 이런 문제 자주 출제되지 눈에 한 번 더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9월 14일 사실 자료가 다 주어져 가지고 조회 안 해봐도 됩니다. 근데 참고로 조회 한번 해봅시다. 9월 14일. 자, 선급금으로 우리 상사에 15만 원 지금 주었다는 거죠. 선급금 계약금을 주었다. 그죠? 그래서 선급금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자, 그에 대해서 10월 12일에 봅시다. 10월 12일에 자, 차변으로 기록된 선급금을 일단 없애야 되겠지. 선급금 우리 상사에 대한 선급금 15만 원 없애고요. 그리고 상품 얼마짜리 매입했다고요? 차변 입력해 볼 거예요. 상품 15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를 샀다고요. 그러면 대금 중에서 50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줬다. 50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외상 매입금으로 했다고. 외상 매입금. 이 외상 매입금 어디? 우리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85만 원만큼 플러그 금액 뜨니까 바로 입력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입력 완료했습니다. 자, 전형적인 상품 매입 거래. 선급금이 있는 상품 매입 거래. 이런 거였다. 자, 눈에 한번 익히시고요. 자, 4번 완료 봅시다. 5번 봅시다. 5번 10월 15일 사용 중인 업무용 자동차 부흥 중고차 매매센터에 처분하였답니다. 전형적인 유형자산 처분 거래. 이것 또한 중요한 유형이었다는 거죠. 자, 풀고 나서 눈에 한번 더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차량이죠. 차량 운반구를 처분했답니다. 자, 얼마에 팔았다? 700만 원을 팔았다. 근데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요. 700만 원 중에 나머지 얼마? 500만 원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즉 미수금이라는 거죠. 미수금.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러면 대차 차액에 대해서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을 입력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10월 15일 일단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을 없애줘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를 대변으로 보내자. 취득 원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300만 원. 1,3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딸린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보내자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중에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650만 원. 650. 자, 다시 입력. 65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얼마에 처분했다고? 700만 원 처분했는데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차변에 현금으로 200만 원 받고요. 200만 원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수금 120번 미수금 어디? 부흥 중고차 매매 나머지 500만 원 맞나요? 500만 원. 그리고 대차 차액이 차액이 50만 원 플러스 금액이니까 차변이 더 큰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변으로 보낸다. 그럼 유형자산 처분 이익 되겠다. 그죠? 5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이익 5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전형적인 유형자산 처분 거래. 그 중에서 결제가 하나의 수단이 아니고 현금도 있고 미수금도 있고 그렇게 조금 더 까다로웠던 형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눈에 한번 익히시고요. 대차 차액에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손실 입력했었다. 우리 한 번만 더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됐고요. 6번 10월 21일 거래처 설악상사 홍길동 과장의 결혼식에 축하 화환을 장미화원에 의뢰하고 화환대금 1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즉 보통예금 계좌에서 10만 원 나갔는데 그게 그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이래요. 그럼 우리 직원이 아니고 거래처면 접대비 계정 과목만 알면 된다. 10월 21일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인 813번 접대비 10만원. 자 넣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보통예금 10만원 나갔다.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자 그리고 11월 14일 고객들에게 문구 할인 판매 안내장을 남대문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요금 12만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였다. 12만원 지금 나갔는데요. 그게 뭐 등기 비용이랍니다. 등기 비용 무슨 계정 과목입니까? 판매 관리비 중에서 통신비 계정 과목 쓴다. 그것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다. 11월 14일 자 판매 관리비에 있는 통신비 814번 12만원 그리고 대변은 현금 12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자 11월 23일 자 8번 11월 23일 영업용 화물차의 자동차세 6만원과 개인 승용차의 자동차세 8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현금으로 지금 납부를 했는데 6만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련 회사 차량의 자동차세니까 세금과 공과 6만원을 처리하고 8만원은 우리 세금이 아니죠. 왜? 사장 개인의 용도로 돈 쓴 거니까 자본금을 빼간 걸로 처리하자는 거죠. 8만원에 대해서는 뭘로? 인출금 계정으로 쓰자는 거죠. 여기 단서 조항도 있는 거죠. 기업주의 개인적 지출은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함. 이렇게 단서 조항까지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출금 계정으로 쓰자. 11월 23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인 세금과 공과를 얼마? 6만원 그리고 차변에 인출금이죠. 인출금을 빼간 거니까 자본금의 차감 항목이죠. 인출금 그래서 8만원 자, 두 개 합한 금액 14만원을 대변으로 보내면 되겠죠. 현금으로 줬다는 겁니다. 14만원 됐죠. 이렇게 되면 맞죠? 현금. 자, 8번 완료. 자, 자주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인출금 하나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세금과 공과 뭐 이렇게 회사 비용 하나하고 인출금 하나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유형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 눈에 한번 익혀보자. 이런 문제 출제 자주 되더라. 자, 눈에 익히고 넘어갑시다. 자, 문제 5번. 일반 전표 입력 관련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8월 8일 분기 열어볼까요? 8월 8일 전표 열어봅시다.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뭐라고? 외상대금 결제하기 위해 이체한 금액 6만원에는 송금 수수료 1,000원이 포함되어 있더래요. 그럼 어떻게? 수수료 비용, 은행 이체 수수료 같은 거죠. 송금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1,000원을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예금 6만원 나온 건 맞아. 근데 이게 전부 다 외상 매입금 없애주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선 1,000원이 빠진 금액, 즉 59,000원만 빠진 걸로 59,000원만 빠지는 걸로 하고 1,000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걸 인식해 주는 거죠. 수수료 비용 800번대인 수수료 비용 831번.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차변 대변 완료. 혹시라도 밑에 있는 수수료 비용 먼저 입력해버리면 이거 두 개 전표 번호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전표 번호 수정이라는 걸 클릭해가지고 자, 이거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전표 번호를 수정해서 일치시켜서 하나의 전표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완료되고 나면 번호 수정을 한 번 더 클릭해가지고 정상 화면으로 돌리고, 그죠? 그래서 물론 번호가 달라도 맞게 채점되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표 번호를 하나의 전표에 대해서는 번호를 일치시켜 주는 것이 좋겠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끝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8월 13일 분기 열어볼까요? 8월 13일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게 뭐냐면 상품 매출 거래에서 상품 대금이 거래처 발행 당자 수표 150만원과 자기압 수표 30만원으로 회수된 것을 이렇게 분기했대요. 자, 어떻게? 30만원은 현금, 150만원은 당자 예금을 입력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뭐 거래처 발행 당자 수표 뭐다?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얼마든지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다. 현금으로 처리하고 자기압 수수료 받더라도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그러면 180만 원, 두 금액을 합한 180만 원을 현금으로 처리한 게 맞는 거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금액에서 대변에 180이고 차변에 현금 30만 원이 아니고 180만 원을 고치자고. 그래야 되겠다는 거죠. 180만 원. 그리고 현금 입금 뭐 이렇게 이건 뭐 그대로 오케이 맞고 이거를 없애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입력하자는 거죠. 자, 입력하기 힘들면 자, 번호 수정해서요. 자, 이거를 2로 고치고 그럼 번호가 지금 달리된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는 맞는 거고 요거만 하나만 없애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까 위에 거 다 삭제하고 밑에 새로 입력을 이렇게 해도 되겠다. 됐죠?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겠다. 자, 이렇게만 결론만 맞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자, 문제 6번 결산 정리상 즉 기말 수정 분계 봅시다. 어떤 거 출제되는지 볼까요? 첫 번째,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 8만 원을 계상하였다. 즉 우리가 이자 받을 게 있답니다. 근데 내년에 받기로 했대. 근데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받을 걸 미리 인식하자는 거죠. 이자 수익을 대변에 인식하고 차변에 뭐 미수 수익을 인식하자는 거죠. 이자 수령일이 다음 연도 1월 20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차변에 미수 수익을 인식하자고. 미수 수익을. 얼마? 8만 원. 8만 원만큼. 그리고 이자 수익을 대변에 인식하자고. 자, 수익 8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두 번째, 단기분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비 80만 원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120만 원. 전형적인 감가상각비 문제네요. 자, 자, 바로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F2 키 누르고요.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량 운반고가 80만 원. 그리고 뭐에 대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자, 대변에 비품에 대한 자, F2 키 누르고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리고 차변의 두 금액의 합계액인 감가상각 누계액 818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하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2번 완료됐고요. 세 번째,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씩 대손 충당금 설정한다. 전형적인 대손 충당금 보충법 문제고요. 4번 바로 봅시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450만 원이다. 전형적인 매출원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바로 풀어봅시다. 12월 31일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고요. 자,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받으럼. 자, 받으럼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이 없는 상태다. 자, 1%씩 설정한답니다. 4, 7, 7, 4, 3001 마이너스 12만 5천 원만큼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 477 4300 마이너스 125001 46 49 3001 추가로 설정하면 되고 받으럼에 대해서는 8300001만큼을 추가로 설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금액 46 49 300 8300001을 시험지에 살짝 적어 놓고요.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는 지금 판매 가능 금액, 차변에 집계된 금액이 147779001인데 이게 실제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가 450만 원이니까 그러면 추가가 아니고 상품 매출 원가로 차감시켜야 되는 금액이 얼마요? 147779001 마이너스 450만 원은 143 2790001
자, 143-279-0001 이 금액을 시험지에 살짝 적어 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금액에 대해서 일반전표 입력해 보자. 일반전표 입력. 대변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4646493001 그리고 대변의 받으러옴에 대한 외상 대손 충당금 830 0001 그리고 차변 합계 금액을 대손 삼각비 입력하고요. 그리고 상품 매출원가 451번 금액으로 143-279-0001 그리고 대변의 상품을 차감시키는 게 143-279-0001 입력해 놓은 한 후에 합계잔액시산표를 새로 고침해서 봅시다.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 4774300 맞고 받을 엄에 대해서 830-000 1% 맞고요. 상품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차변 금액이 450만 원 맞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 우리 주어의 문제 볼까요? 주어의 문제.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급여 지출이 가장 적었던 달과 금액은 자, 가장 많았던 달, 가장 작았던 달 이런 거 뭐 총 계정 원장이라는 겁니다. 매월 금액이 쭉쭉 나와 있는 거는 총 계정 원장. 1월부터 6월까지 급여 찾아보면 되겠네요. 총 계정 원장.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다 여러 가지고요. 그 중에서 급여라고 했나요? 급여 계정 판매 관리비니까 조금 밑에 있겠네. 급여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차변 금액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작았던 달, 제일 적었던 달 425만 원 이 금액이겠네요. 5월 하고 4250000 이렇게 하면 1번 답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2번 5월 중 외상 매출 건수는 몇 건이며 그 금액은 자, 일정 기간 중 건수, 금액 알려면 뭐 상세 내역, 원장 금액, 원장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원장 내용을 알려면 총 계정 원장을 열어서 더블 클릭해서 드릴다운 기능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일정 기간에 대한 금액이니까 뭐 일개표, 월개표 열어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 어떤 걸로 해든 어쨌든 결론은 뭐 상세 내역을 알아야 되니까 원장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출발점이 뭐든 원장 내용만 알면 된다. 5월 중 총 계정 원장 다시 열어볼까요? 총 계정 원장 열어서 2번 5월 중 외상 매출 건수는 몇 건이며 그 금액은 자, 우리 일정 기간 동안의 건수, 금액 이런 거 알고 싶다. 결국은 원장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장 내용, 상세 거래 내역들을 알아야지 몇 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 자체, 잔액 자체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원장을 줘야 되는데 뭐 일정 금액, 일정 기간 동안의 금액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일개표, 월개표로 봐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원장 줘야 되고요. 특정한 계정 과목에 대한 건수 금액이니까 총 계정 원장 봐도 되겠다는 겁니다. 자, 저는 총 계정 원장을 한번 볼게요. 5월달 뭐 외상 매출금에 대한 계정 과목 보면 되겠다, 그죠? 5월에 대한 총 계정 원장 열어보자. 5월 1일부터 그리고 5월 말까지 자, 모든 계정 과목 다 열어놓고요. 자, 총 외상 매출금에 대한 금액, 차변 금액에 대한 내역들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되겠다. 자, 차변으로 넣은 것들이 하나, 둘, 세 건 있었네요. 그죠? 세 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다. 외상 매출 건수는 몇 건이며 세 건이다. 하나, 둘, 셋. 됐죠? 세 건이 있다. 그러면 바로 세 건이며 금액 확인, 차변 금액 136000000 이렇게 하면 되겠다. 세 건 136000001.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답은 이렇게 찾았는데요. 뭐 참고로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5월 중 총계정 그 일개표, 월개표 봐도 된다고. 이것도 어쨌든 원장 내용을 봐야 되니까 기간도 사실 말하면 1월부터 하든 2월부터 하든 5월부터 하든 상관은 없겠다.
됐죠? 5월부터 5월까지로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이 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을 봐야 되니까 어쨌든 이 화면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3건 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2번 완료. 3번 2월의 외상 매출금 회수 금액은 얼마인가? 즉 외상 매출금이 2월 달에 차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변으로 옮긴 금액, 대변으로 옮긴 금액이 얼마인가? 그걸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 자체에서도 더블 클릭해서 각 전표 내용을 상세한 정표 내용을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장 내용을 보는 거다 보니까 지금 열린 1개표, 월계표 봐도 되고요. 총계정 원장으로 출발해도 되고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2월 자, 뭐 1개표, 월계표 열렸으니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기간을 뭘로 할까요? 2월 2월 1일부터 이렇게 할게요. 물론 상세 내역이니까 방금 이 상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닫아버렸나요? 다시 엽시다. 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없다. 왜? 지금 우리 잔액 자체를 지금 바로 볼 수는 없다. 어차피.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원장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외상 뭡니까 이게? 외상 매출금 회수 금액. 자, 외상 매출금 회수 금액을 볼 건데 쭉 여러 달 이제 나오는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했으니까. 그 중에서 2월 달에 대해서 자, 외상 매출금의 회수 금액, 즉 대변 금액에서 이게 회수가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다는 거죠. 현금 회수 돼 있네. 아, 그럼 이 두 건 다 현금 회수 금액 맞다. 그러면 뭐 대변 금액 450만 원 적으면 그게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450만 원 하면 3번 답이 되겠다. 됐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 총계정 원장으로 한번 더 봅시다. 총계정 원장으로도 볼 수 있다. 자, 총계정 원장 봅시다. 뭐 이거 아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봤으니까 이번에는 뭐 2월 달로 좀 제대로 조금 눈 어지럽지 않게 2월 달로만 한번 보자는 거죠. 2월 달로 보고요. 뭐 계정 과목 찾기 귀찮으면 전부 다 열었다가 외상 매출금 어차피 보면 되니까 이거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 대변 금액 450만 원이라고 답변하고 싶은데 이거 더블 클릭하면 조금 더 상세 내용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300만 원에 대해서 현금 회수. 맞구나. 현금 회수. 그리고 이거 150만 원 더블 클릭하자. 현금 회수 맞구나. 그러면 이 두 건 다 현금 회수 맞구나. 그러면 금액을 원했으니까 450만 원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다는 거죠. 됐죠? 자, 3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